2025년 1월 3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주제는 Fine-tuning Segment Anything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성수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청취하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세미나는 전반적인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여 셈을 파인튜닝하는 4가지 알고리즘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세미나를 요약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개념이실 텐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높은 일반화 성능을 갖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이 아닌 트랜스포머 등을 활용한 거대 모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폭넓은 특징을 학습할 수 있고 또한 억 단위 데이터로 학습되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주어진 태스크에 바로 적용해도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런 챗GPT가 있습니다. 챗GPT에게 학습 절차 없이 고려대학교의 주소에 대한 질문 또는 특정 논문에 대한 요약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우수하게 답변하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세그멘테이션 모델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또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데이터셋도 점점 많이 축적되어 가고 레이블링 또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최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큰 획을 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SEM이라고도 불리는 Segment Anything인데요. 이는 메타에서 2023년 ICCV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인용수는 거의 7,60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SEM은 단순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기보다는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이렇게 거대 모델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이제 각 특징을 하나씩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는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처럼 이미지가 들어가서 출력값이 나오는 구조가 아닌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함께 고려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입력으로 이미지와 인간의 프롬프트를 함께 받으며 이렇게 최종적인 예측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주어진 이미지에 점이나 바운딩 박스로 관심 객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해당 객체에 대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셈은 이러한 거대 모델 구조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6억 3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 구조이고요.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프롬프트 인코더, 그리고 마스크 인코더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90% 이상의 웨이트는 이미지 인코더에 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적으로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또한 프롬프트 인코더에서 프롬프트 특징을 추출한 후 두 가지 특징을 마스크 디코더에서 결합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셈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웹에서 수집한 약 10억 개의 마스크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코 등 흔히 알려진 벤치마크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00배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때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포함을 했으며 또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지를 수집하여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셈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우수합니다. 객체와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러 이미지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본 연구실의 조용원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셈이 정말 모든 이미지에 잘 작동할까요? 본 세미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해당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러한 셈의 실제 현실 적용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머신 인텔리전스 리서치 저널에서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특수 도메인에 셈을 적용한 결과들을 다룹니다. 본 연구에서는 셈이 농업이나 의료와 같은 특수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조한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일리어 케이스는 배경과 객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셈은 배경과 객체가 뚜렷한 이미지는 대체로 잘 구분을 하나 그렇지 못한 아래와 같은 이미지에서는 매우 저조한데요. 예를 들어 모래 사이에 가려진 물고기나 이렇게 흙 사이에 섞여 있는 새들을 찾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반자동 레이블링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셈은 이러한 이미지들에서는 레이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학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일리어 케이스는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이러한 농업이나 또는 의료와 같은 특수 도메인 데이터에서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농업의 관심 객체인 작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주로 객체가 아닌 배경으로 레이블링 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이슈와 수집에 큰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잘 보이지 않는 객체나 특수 도메인 이미지는 어떻게 셈을 활용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셈이 적합하도록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분석가가 가진 데이터와 상황에 맞게 셈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셈이 해당 지식을 갖도록 유도하는데요.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셈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에 앞서 세미나를 청취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본 세미나를 청취하실 때 셈을 어떻게 파인 튜닝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청취하시면 좋습니다. 비록 오늘 소개할 논문들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는 셈이 특수 도메인에 저조하기 때문에 대다수 논문들이 특정 도메인을 가정하고 실험을 합니다. 따라서 각 도메인에 특화된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셈 파인 튜닝 자체에 집중해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나온 논문으로 약 1151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는 셈을 의료 이미지로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이 의료 이미지에 대한 성능을 개선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앞서 다뤘던 연구 배경들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즉, 의료 이미지와 같은 이런 특수 도메인에서 셈이 저조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료 이미지를 활용하여 셈을 파인 튜닝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정말 간단한데요. 해당 연구는 단일 구조가 아닌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포함하는 의료 이미지 150만 장을 수집을 합니다. 이후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6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셈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의료 이미지와 관련된 60여 가지 태스크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셈이나 그리고 다른 비교 방법론들보다도 확실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인 튜닝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어떻게 성능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 보았는데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또한 1% 수준인 10K만큼만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이스 스코어가 0.2 정도 나오는 바닐라 샘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바로 샘 전체를 학습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리지널 페이퍼 기준 256개의 A100 GPU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드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앞선 효율적으로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논문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ICCV에서 발표되었으며 인용수가 약 277회 정도 되는 페이퍼입니다. 본 논문은 샘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배경은 객체와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캐모플라주 디텍션, 그리고 그림자를 찾는 섀도우 디텍션처럼 샘의 특수 도메인에 대한 한계 뿐만 아니라 샘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기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특수 도메인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샘 어댑터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존 샘이 갖고 있는 지식에 외부 지식을 주입하자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샘의 웨이트는 이렇게 프리즈를 하고 인코더에 추가된 어댑터라는 이러한 모듈이 갖는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코더는 별도의 어댑터를 추가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모두 학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은 프롬프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그멘테이션 모델처럼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프롬프트 인코더는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어댑터와 샘 마스크 디코더만 튜닝을 하기 때문에 전체 파라미터의 5%만 학습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샘 그림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기존 샘 모델에서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프롬프트 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프리즈를 하고 디코더만 학습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프롬프트는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프롬프트로는 모든 이미지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삽입을 하여 프롬프트가 무의미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인 이미지 인코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 인코더는 기존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샘의 인코더 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어댑터를 인코더 트랜스포머 블럭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하는 형식을 갖고 해당 어댑터만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어댑터는 MLP 튠과 MLP 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MLP 튠은 외부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32개의 MLP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MLP 업 같은 경우는 인베딩 차원을 맞추기 위한 레이어로 1개 MLP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MLP 업 같은 경우는 모든 어댑터가 가중치를 공유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퀄리티 높은 학습을 위해 어댑터 1에만 태스크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입력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는 로우 레벨 정보와 하이 레벨 정보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로우 레벨 정보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 내 패치들의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하이 레벨 정보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미지에 퓨리의 변환을 적용한 결과값을 활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샘 어댑터는 외부 지식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댑터를 활용합니다. 실험에서 샘 어댑터는 캐모플라주 디텍션과 섀도우 디텍션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성적인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 샘보다 확실히 객체를 탐지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샘 어댑터에서 디코더만 튜닝했을 때, 그리고 인코더 내 어댑터를 디코더와 함께 튜닝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어댑터를 학습에 함께 포함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는 어댑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샘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한 다른 연구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에 아카이브에 수록된 논문으로 약 301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어댑터보다 더 샘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전략인 SAM-ED를 제안합니다. 연구 배경은 샘 어댑터와 비슷합니다. 먼저 샘이 의료 이미지와 같은 특수 도메인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것과 샘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댑터와 거의 유사한 컨셉을 갖습니다. 이는 기존 샘 인코더 웨이트는 이렇게 동일하게 프리즈를 하지만 어댑터 역할을 하는 로라 레이어는 튜닝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는 모두 학습을 합니다. 이때 학습하는 파라미터는 전체에서 약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샘 어댑터처럼 인코더 내 프리즈된 샘 파라미터는 기존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추가되어 학습되는 로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추가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주어진 입력값을 기존 샘 웨이트와 로라 레이어에 각각 넣은 후에 이들을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최종 아웃풋을 산출을 합니다. 이때 로라 레이어만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라 레이어는 어떤 것일까요? 로라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의 줄임말로 대형 모델 파인 튜닝 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토 인코더처럼 입력값을 이렇게 저차원으로 매핑을 한 후에 다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회색 부분에 대하여 파라미터 개수에 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샘 어댑터에서 적용되는 심플 MLP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저차원으로 매핑하기 때문에 핵심 특징만 학습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로라 레이어가 적용되는 곳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라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블록 내 쿼리 그리고 밸류 쪽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즉 키와 아웃풋 쪽은 기존에 갖고 있던 웨이트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본래 샘의 성능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SAM-ED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비록 소타 모델들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AM-ED는 기존 방법론보다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샘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증명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코더만 학습한 것보다 인코더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샘이 자연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의료 이미지에 대한 효과적인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코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코더에서 로라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적으로 디코더에 로라를 적용했을 땐 성능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 파라미터 개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디코더에 로라를 추가하는 것은 성능과 이러한 모델 크기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라에 대한 추가 실험인데요. 로라의 저차원에 대한 차원수에 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적으로 로라의 가장 낮은 차원이 4일 때 가장 우수한 결과가 보였고, 오히려 해당 랭크가 더 커질수록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의료 이미지의 적합을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은 본래 셈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리와 밸류 외에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특히 쿼리 키 밸류 그리고 아웃풋을 모두 학습했을 때는 Q만 학습한 것보다도 성능이 저조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이 로라를 튜닝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셈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셈 파인 튜닝에 대한 마지막 논문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아카이브에 수록된 논문으로 약 426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는 셈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할 뿐만 아니라 2D에 특화된 셈을 3D 이미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 배경은 셈 어댑터나 셈 ED의 배경 외에 하나 더 추가된 형태인데요. 즉, 의료 이미지는 주로 이렇게 여러 단면이 뭉쳐진 3D 형태이기 때문에 3D 이미지에 적합한 셈을 파인 튜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면이 존재하지만 보통 데이터셋은 분석 간소화를 위해서 이러한 단면을 통합한 2D 데이터셋으로 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컬 셈 어댑터는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3D 단면에 이런 셈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메디컬 셈 어댑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부분인데요. 이는 바닐라 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기본 셈 웨이트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어댑터를 3개 활용합니다. 또한 3D 적응을 위해서 SCTrans라는 기법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코더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로라 기반의 어댑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LP보다 효율적이고 노이즈에 강건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셈을 3D에 적합하기 위해서 SCTrans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2D 이미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 단위로 구분한 후에 각 패치에 대한 임베딩 간 이렇게 어텐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논문에서는 스페이스 브랜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D 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3D 단면 간, 즉 뎁스 간 중요도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논문은 이렇게 스페이스 수준의 어텐션 뿐만 아니라 뎁스 수준의 어텐션을 다음과 같이 함께 고려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존 어텐션의 축을 바꾸는 작업을 SCTrans라고 하고 기존 축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DSTrans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축 단위로 어텐션 한 것을 기존 형태로 돌린 후에 메디컬 셈 어댑터는 두 값을 합침으로써 3D 정보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해당 논문은 마스크 디코더에도 어댑터를 총 3개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에 대한 학습도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하이퍼 어댑테이션 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프롬프트와 이미지 임베딩 간 결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어댑테이션은 프롬프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 간
결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이는 프롬프트 임베딩을 이렇게 MLP에 태우고 리쉐이프 연산을 함으로써 웨이트 매트릭스를 생성하는데요. 이후 해당 매트릭스에 이러한 기존 이미지 임베딩이 통과를 함으로써 프롬프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프롬프트 임베딩을 산출하는 프롬프트 인코더는 고정이 되고 웨이트 매트릭스를 생성하기 위한 MLP 레이어만 학습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컬 셈 어댑터는 기존 셈 그리고 2D에서 3D를 어댑테이션하는 이러한 기존 방법론들보다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셈 전체를 미세 조정한 것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셈 어댑터는 여러한 이런 프롬프트 형태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점이 많아지거나 또는 박스가 정교할수록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보아 프롬프트 퀄리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적인 결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셈은 프롬프트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교한 프롬프트 없이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메디컬 셈 어댑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SD 트랜스가 추가가 됨으로써 대다수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롬프트를 주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수행했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이미지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을 더하거나 또는 컨캣하는 것보다 이러한 하이퍼 네트워크 방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6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약 10억 개의 마스크로 학습된 세그멘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인 셈이 특수 데이터의 불완전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보인다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셈을 이러한 특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를 파인튜닝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매드셈은 셈 전체를 풀 파인튜닝을 함으로써 극복을 했지만 이는 셈처럼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기존 셈의 지식을 잃을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론을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론인 셈 어댑터는 MLP 기반 이런 어댑터를 인코더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였고, 두 번째 방법론인 셈 ED는 MLP보다 효율적인 로라 어댑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론인 메디컬 셈 어댑터 같은 경우는 더 효율적인 이런 로라 기반의 레이어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SD 트랜스라는 2D 이미지가 아닌 3D 이미지에 적합할 수 있는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3D 의료 이미지에 대한 적응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 목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